지난주에 있었던 광주 시당 대회에서 당원 대회에서 위원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예, 예.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자, 그럼 승리 요인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의원님. 예, 예.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네. 근데 제가 분석해 볼 때는 음, 우리 강의원 후보도 또 광영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분들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주 당원의 대부분의 당원들께서 원내보다는 원내가 하는 게 시당 문제라든지 네. 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낫다는 생각. 또한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끄는 데도 더 유리하지 않냐.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행안위에 소속되면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을 충실했습니다. 네. 매주 한 2~3건의 보도자를 통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드렸고, 또 문제점에서 지적도 있고, 네. 행안위에서 활동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께서 저에게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또 여러 다른 제가 속한 서구울 지역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위원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네. 그래서 승리했는 거 아니냐는 게 제 나름의 해석입니다. 그래요. 예, 예. 결국 이 민심을 쭉 볼 때 좀 원내에서 힘있게 또 광주 시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양분남 의원을 위원장 선출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예, 예. 그동안 의정 활동도 열심히 해오셨다 이 말씀도 덧붙여 주셨는데, 예. 근데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뭐 빚어진 이른바 이제 폭로 고발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또 뜨겁게 달궈졌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광주 정치권의 갈등을 봉합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누가 먼저 했냐를 또 따질 수는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서로 이제 선거를 하다 보니까 네. 공방이 주고 갔죠. 공방이 주고 갔는데 네. 이게 과연 이제 폭로로 표현한다는 것은 제가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네. 그래서 유권자인 당원에게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을 알렸다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 서로 포용과 화합을 하는 게 우리 광주 정신에 부합하다. 그래서 이런 포용과 화합으로 가야 된다는 이게 해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포용과 화합으로 갈 거다. 예. 그러면 양분남 위원장님의 행보를 보면 뭐 행동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 갈등은 봉합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저는 봉합할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나중에 또 광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시당 위원장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2년 뒤 치러지게 될 전국 이 지방 선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총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요. 앞으로 이제 포부와 계획도 좀 궁금하네요. 다른 시당위원장이 2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임기가? 네. 그런데 이번 시당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될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광주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최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기록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경쟁력 있는 적임자를 공천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 룰을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구체적인 룰을 만들기 전에 늘 제가 시당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후보자 첫째는 이번 총선에서 저희들은 1명 빼고 7명의 국회의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초의원뿐만 아니라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느 쪽은 승리한 쪽에 쓴 사람도 있고 총선에 어느 쪽은 패자 쪽에 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패자 쪽에 섰다는 그 이유만으로 합리적 설명 없이 불이익은 절대 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후보자의 머리와 가슴에 우리 민주당의 이념과 가치가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 그 순도를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기존의 의원이라면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네. 또 의정 활동을 하지 않는 정치 희망한 사람이라면은 사회 봉사라든지 세평, 능력 이런 것은 기본으로 볼 겁니다. 그 위에 구체적인 디테일한 것은 네. 제가 많은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면서 만들어서 능력 있는 책임자를 공천한다. 이게 제 이제 계획이죠. 네. 그래요. 결국에 뭐 지방선거, 뭐 본선도 중요하지만은 예선, 공천 과정에서 누구나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후보를 공천할 것이냐. 여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실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광주시당, 그러니까 사실 광주라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뭐 중요하고 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장이라 불리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당원들과의 소통 방법, 당원들과 또 어떻게 스킨십을 하실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광양에서도 내세웠는데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을 시당을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저만 내세웠던 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의 큰 화두입니다. 당원 중심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당원 중심을 저도 하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방법은 첫째, 이 시당에 관한 문제라든지 중앙당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물어봐서 시당의 문제는 제가 직접 반영하고 중앙당에 관한 문제는 우리 광주시 당원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시키는 구조를 가지려고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당원들끼리 서로 의견을 뭔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죠. 온라인 공간도 필요하고 오프라인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에는 당사가 없습니다. 아마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어떻게든 당사를 하나 마련하고 싶어요. 우리 당사의 당원들이 언제든지 무상 출입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하고 또 하나는 당의 소식지를 발행함으로써 우리가 시당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당원들에 알리고 당원들도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기고를 해서 알리는 그러한 것. 또 하나는 이 당원들이 명예심과 존재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당원들에게 명예감을 전용할 수 있는 배지도 한번 제작하고 이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뭐 이 중앙당사에 보면 당원존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비슷한 걸 하는 거죠. 저희들도. 광주에도 또 광주시당에 당원존이 곧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정치에 나오기 전에 현직에 있을 때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조정래 대소설가께서 천년의 질문인가 하는 책을 2편인가 3편 책으로 읽어봤는데 그때 저는 정치에 나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직 검사를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건을 이제 사실 왜곡하는 5개의 직업군이 나와요. 아주 나쁜 사람으로 판사, 검사, 죄송한데 기자, 국세청 직원, 국회의원 5명이 등장해요. 대충 다 넙하게 요약하면 그럽니다. 5명이 나와서 사건을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국회의원이 그 일을 주모를 해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정치인이. 그렇네요.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소설가는 마지막 이 표현을 합니다. 이 국회의원보다 더 나쁜 사람은 누구냐?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로 표현합니다. 아주 제가 크게 공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인들을 보고 너무 실망할 겁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해두고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이거 반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부릅뜨시고 정치에 계속 우리 국민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이 정치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인이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애국이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국민 여러분의 힘에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앞으로 정치가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국민 여러분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 부릅뜨고 늘 정치를 감시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